너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 드라마만 보고 있을 거야? 화가 난 듯한 베트남 아버지가 딸을 향해 소리칩니다. 하지만 딸은 꿋꿋하게 핸드폰만을 들여다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베트남인 팜둑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인 팜둑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금지옥엽 키운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 응원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못하는 것이 없는 아이였죠. 사람을 정말 좋아해서 모르는 사람도 자주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그런 성향은 커서도 지속되었는지 사회복지사가 되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더군요. 너무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딸이 행복해하니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그런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여행사 사업을 했습니다. 여행사가 굉장히 쉬워 보여도 그렇지만도 않은 일이죠. 사람들이 어떤 여행지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고 요즘은 여행을 다니는 방송도 틈틈이 봐둬야 합니다. 유명인이 다른 나라에 여행 가는 것이 나온다면 사람들도 무조건 가고 싶어 했으니까요. 여행사도 유행을 쫓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긴 해도 저는 즐거웠습니다. 여행은 경제 악화여도 갈 사람들은 다 가기에 제가 망할 일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제게는 중요한 일이었기에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염병이 중국에서 먼저 발병했으며 아직 많은 나라에 퍼지진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안일하게 중국 여행만 조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는 직원 2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걱정이 되었는지 뉴스에서 말한 전염병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중국 여행 관련 것만 주의하라는 말만 남겼죠. 모든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그 전염병은 코로나19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저에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항공편들이 취소되고 고객들의 불만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직원들의 월급을 챙겨주는 것도 허덕일 정도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제가 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여행사를 통해 수익을 내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고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들더군요. 저는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집에 돌아와 보니 응원이 서럽게 울고 있더군요. 무슨 일인지 몰라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한 곳에서 나오게 된 응원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전염병 하나로 자신의 자리가 없어질 줄 몰랐다면서 이제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안쓰러웠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제가 2명의 직원 중 1명을 해고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몹쓸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는 순간이더군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응원은 한동안 바깥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집에서 우울하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상 울면서 삶의 회의감을 느끼던 딸이 아닌 예전처럼 밝고 높은 톤의 웃음이었죠. 아내는 응원이 요즘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웃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너무 다행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다행이라는 마음은 몇 달 후부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딸은 항상 제가 집에 갈 때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든 노래를 듣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려 1년이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전혀 취직을 준비하는 모습도 없고 새로운 일을 하려는 마음도 없어 보였죠. 너무 한심하게 보이더군요. 제 자랑스럽던 딸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한국 탓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화가 폭발한 저는 딸에게 한국 드라마 좀 그만 보라고 호통을 쳤으나 듣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하더군요. 전 직장에서 해고당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건 이해했으나 그 이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를 쉴 새 없이 보는 게 제일 이해가 안 가더군요. 매일 딸과 전쟁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소리 하려고 하는데 취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의 대기업에서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거기에 채용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 대기업이 한국인을 뽑지 왜 너를 뽑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딸은 지난 1년 동안 한국어 연습을 해서 유창해졌다며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한국어를 줄줄 하더군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열심히 한 줄은 몰랐습니다. 딸은 자신의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며 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딸에게 서운했지만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더군요. 어찌되었든 딸이 새롭게 원한 일에 도전하는 거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딸은 정신없는 몇 달을 보낸 듯 했습니다. 정작 그때의 저는 베트남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결국 남아있던 직원 한 명까지 잘라야 했거든요. 전염병이 나아지는 추세였지만 여행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해오던 여행사는 이제 빚더미에 앉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염병 이후 반토막을 넘어 평균 벌이의 10% 정도만 벌었거든요.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던 순간 응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로 용돈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금액을 확인하고 보니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금액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벌던 돈의 10배나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이거라면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런데 순간 제 머릿속에는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제 딸인 응원이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이런 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저는 딸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이런 돈을 보낼 수 있었냐고 묻자 응원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월급에서 얼마 떼어 보낸 것이라고 하더군요. 월급을 다 보낸 것도 아닌 어느 정도 떼어서 보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베트남 평균 월급의 몇 배나 되는 돈이었는데 말이죠. 응원은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저를 타박하더군요.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을 사지로 몬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던 저는 끝내 응원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응원은 어이없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보고 싶었는지 한국으로 초대를 해줬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베트남과는 다른 한국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트남은 도로에 오토바이가 많은 편인데 한국은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다들 차를 뽑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응원의 집은 생각보다 좀 작기는 했지만 있을 건 다 있더군요. 베트남에서 살던 저희 집보다 작으니 걱정이 되어 응원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베트남에서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하다고 하더군요. 다행이면서도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더군요. 딸을 밖으로 나가라고 쫓은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품 안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딸이 집을 깔끔하게 쓰고 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을 보여주더군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이 정도라고 하면서요. 사실 환전하기 전 금액이라 베트남 돈으로 얼마인지 몰라 반응을 못 해주고 있자 딸이 예전보다 몇 배가 넘는 금액을 받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실감이 나더군요. 제가 한국 드라마만 본다며 뭐라고 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서 성공한 응원을 보니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감정이 들더군요. 저희를 위해서 한국 관광을 시켜주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도 나왔습니다. 역시 누가 제 딸 아니랄까봐 관광을 생각해주는 모습이 기특하게까지 여겨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는 요리들을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응원의 추천으로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응원이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나오던 그 음식인 것 같더군요. 궁금함에 한술 떠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운 것만이 아니라 새콤한 맛이 느껴지고 두부의 담백함까지 곁들여진 것이 정말 먹자마자 감탄을 내질렀습니다. 그 모습에 응원이 뿌듯해하던 것이 생각나네요. 음식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묵었던 호텔도 정말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서 바닥에도 누울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렇게 며칠 동안을 보고 듣고 경험해보니 한국이 좋은 나라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없었고 다들 친절하게 대해준다더군요. 특히 사람들의 웃음이 선하게 보여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돌아갈 즈음 응원은 이제 비행기도 많이 오고 가니 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더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응원을 바라보니 응원이 자신이 조금씩 돈을 보탤 테니 한국 여행을 주 사업으로 두면 어떠냐고 했습니다. 한국 여행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 싶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응원이 해줬던 관광들이 하나같이 좋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함께 있는 한옥마을,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경복궁,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렸던 이태원. 더군다나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르더니 한국 여행을 주 사업으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인 제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준 응원이 기특하여 알겠다고 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있던 응원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 여행지를 구체적으로 짤 수 있었고 전염병에 관련된 제재가 풀리면서 베트남에서는 한국으로 여행붐이 일었습니다. 덕분에 제 사업은 상승세를 띠게 되었죠. 그 덕분에 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죠. 한때는 한국에 빠진 딸을 탓하기만 했는데 저희 딸부터 저까지 한국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게 없네요. 딸보다 이제 제가 더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팜둑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